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연말연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무탈한 25년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샀던 코인이 무엇이고 이 코인들이 올라가는 물 들어오는 시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4년도 한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 바이낸스 이용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가장 많이 사고 현재도 들고 있는 코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45%가 올해 처음 샀다고 하거든요. 즉, 전체 전 세계 투자자가 100명이 있다고 치면요. 55명은 1년 이상 된 고인물 투자자, 그리고 45명이 올해 처음 24년도에 들어왔던 투자자라고 합니다. 의외로 24년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서 들고 있는 거 뭡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1위는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밈코인이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한국에는 많이 상장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체감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24년도 거의 내내 AI와 함께 밈코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불었었습니다. 단독 1위입니다. 16.1%나 많은 사람들이 밈코인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고 있고요. 2위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14%. 그리고 의외로 또 3위가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트코인과 동등한 비중을 들고 있더라. 아시겠지만 바이낸스에서는 BNB 코인을 들고 있으면 에어드랍을 준다든지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포먼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밈코인 1위, 비트코인 2위, 3위가 바이낸스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은 올해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한 4위 정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문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사러 가는 코인. 그러니까 이 코인을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밈코인이더라. 물론 기존 투자자들도 사시긴 했겠지만요. 마치 한국에선 2017년도에 이 마중물 역할을 리플이라는 코인이 했었죠. 100원, 200원, 100원, 200원 하던 게 4,9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입문을 시켰던 코인. 전 세계적으로는 밈코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좀 더 중요한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입문자들이 그럼 24년도 언제 들어왔을까? 이렇게 구간도 나눠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요. 24년도 언제 입문자들은 밈코인을 사러 들어왔을까? 이렇게 바꿔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올해 신규 투자자 크게 유입됐다고 아까 제목에서 보셨고요. 응답자의 45%가 올해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45%,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제가 입문 시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1번 구간, 2번 구간의 합이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오신 분들. 자, 24.5%, 45%를 100으로 치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분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들어왔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2번 구간 20.6%는 지난 1년 사이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1년 내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하면 최근 들어오신 45%가 다 이제 충족이 된다는 거죠. 반면 응답자의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비중입니다. 무려 42%나 되는 분들이 이미 1년에서 5년의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더하면요. 거의 90%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약간 민망한 민낯을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구간은 포장이 돼 있는 지난 6개월 내, 최근 6개월 내에 들어오신 분들 24.5%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입문자들은 제가 볼 때 11월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12월도 일부는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지금 코인을 잘 모르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최근 6개월이라 하면 그렇게 기분 좋았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자,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 있었죠. 코스피가 막 10% 넘게 떨어졌던 거. 그때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자, 9월 7일도 제 기억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더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9월도 안 좋았고 10월은 더 안 좋았습니다. 막
이 조정이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6월, 뭐 7월 이때도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막 집어 던진다고 하면서 별로 좋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이들이 들어온 시기는 11월, 12월일 가능성이 80에서 9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띄우고 뭐 페페라든지 저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밈코인들, 뭐 다람쥐 코인, 거북이 코인, 무댕인가요? 하마코인, 온갖 밈코인들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입문자들을 꼬셨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솔라나는요, 이번 뭐 올해 4월, 5월부터 10월까지 그 조정장에서도 꽤나 잘 버텨왔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밈코인이었습니다. 온갖 밈코인들이 솔라나가 빠르니까 여기에서 많이 런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11월 입문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구간, 지난 1년 내 들어오신 분들 역시 20.6%로 꽤나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저는 아마도 24년도 3월에서 4월 입문자일 가능성이 80에서 90%라고 봅니다. 지난 1년이라고 길게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볼 땐 이때 이제 오를 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한국 기준으로 뚫었었고요. 뭐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도 전고점을 뭐 거의 뚫었었죠. 그리고 이때는 밈코인 중에 시가총액 큰 거는 시바이누가 단연 눈에 띕니다. 제가 밈코인을 뭐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하나 기억나는 건 제가 시바이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팔았던 기억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다. 근데 3월, 4월에는요, 사실 엔비디아 열풍, AI 열풍이 불면서 AI 코인과 밈 코인이 함께 버무러지면서 무려 20.6%의 입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미 1년에서 5년의 거래 경험, 뭐 나름 고인물들의 비중 무려 41.8%나 되거든요. 자, 이분들은 언제 들어왔을까? 이제 표현상은 1에서 5년이라고 하지만 21년도 4월, 뭐 3월, 2월, 뭐 이때 아니면 21년도 10월 전후에 들어오셨을 확률이 거의 저는 한 80%라고 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 파더라고 하면서 SNL 쇼에서 뭐 도지 1달러 간다 계속 외쳤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등 뭐 여러 이때는 뭐 다른 코인들도 꽤나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온갖 입문자들이 입문하는 시기에는 항상 밈코인이 특히나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다. 밈코인이 중심을 잡고 있고 뭐랄까요 마중물 역할로서 입문을 시키는 코인이다. 이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코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무관심한 분들이 사실 거래소 앱을 깔고 우리로 하면 뭐 K뱅크 계좌 뚫고 농협 계좌 뚫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왜 올랐기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 새로 오신 분들이 런 행동을 했을까? 자, 일단 시바이누 올해 3월달 24년 3월이었습니다. 무려 21번 구간이죠. 20.6%에 유입을 했던 그 구간에 무려 일주일 만에요. 0.013원짜리가 0.064원, 무려 5배가 뛰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 들어오면 이 조정 구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한 3, 4배쯤 이렇게까지 못 수익을 봤던 것 같고요. 비중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팔았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이 구간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다. 들어올 만하죠. 그리고 도지라는 코인을 한번 보면요. 사실 2번 구간, 3번 구간이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2번 구간 아까 24.5%를 들어왔던 최근 11월 이때가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한 달 동안 120원. 그러니까 도지도 항상 예전에 리플처럼 100원, 200원, 100원, 200원. 특히 22년도부터 23년, 24년 초까지도 재미없었고요. 또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져서 재미없는 정말 100원, 200원짜리가 뭐 순식간에 678원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거의 한 달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냥 팍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주봉을 보시면 꽤나 버티는 걸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충분했다. 비록 뭐 도지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21년도 4월 달에 무려 41.8%를 유입시켰다고 제가 추측하는 그 구간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50원, 60원, 50원, 60원.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에 이제 막 상장됐을 때 가격이거든요. 60원짜리가 한 달 만에 뭐 889원까지 치솟으면서 역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24년도 사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었고 또 25년도 1분기나 2분기에 혹시라도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런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거를 로컬 탑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이제 막 뭐 한 곱이 약간 작은 언덕 정도, 작은 뭐 소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이게 뭐 불장의 정점이고 뭐 끝이 왔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 자신 있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유동성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을 정말 뭐 코로나 시기나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코인이 유동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뭐 15년간 사실 코인을 괴롭혔던 뭐 미국 정부, 뭐 월가, 뭐 이런 아니면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친화적으로 나와서 그로 인해서 오른 거지 유동성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봉우리다, 작은 언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최근에 24년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코인, 물론 이제 시총 50억 달러 이상인 조금 큰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포브스가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앞지른 알트코인이요. 9개밖에 없습니다. 페페, 수이, 도지, XRP, 헤데라, 스텔라, 톤, 트론, 시바이누까지. 비트코인을 이긴 게 9개밖에 없다? 이거는 절대 불장이라든지 뭐 정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려고 크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 지금 불장 아닙니다. 유동성으로 인한 장도 아니고 그냥 로컬 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뉴비들이, 그러니까 새로 입문자들이 결국은 또 한번 오를 때 밈코인 팍 치고 저는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밈코인을 사러 이분들이 언제 들어올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 10일쯤 전에 파월이 준비한 취임식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썼던 기억이 나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왜 트럼프는 다 알고 있으면서 제롬 파월이 뭐 금리 인하 내년에 뭐 대충 할 것이다. 얼마 안 할 것이다. 아마 보고를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제롬 파월을 자르려고 했던 그 트럼프가 왜 알면서 이 파월에 제가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막 주식도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왜 이걸 용인을 했을까? 알면서 저는 용인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알면 시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저는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7년도 트럼프 1기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17년도 그때 집권 당시에는 약간 트럼프가 뭐랄까요? 좀 초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시켜, 뭐 석유값 떨어뜨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관세 올려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뭐 정교해지고 약간 예전과 뭐 단점을 보완한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들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트럼프는요. 적당한 뭐 고금리라고 하긴 그렇고 중금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현재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뭐 그렇게 금리 덜 떨어뜨린다 뭐 해도 가만히 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중금리, 적당한 인플레, 그리고 강달러. 사실 17년도에는요, 약달러 바로 오면서 막 이제 집권하자마자만 올라갔는데 지금 시점은 이 적당한 중금리, 인플레, 강달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준비를 많이 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예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곤 있는데, 자, 일단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자, 강달러 용인에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환율, 우리만 뭐 1,500원 가고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에요. 강달러를 용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 세계의 달러,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금리니까 다른 때보다 다 높으니까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 패권, 달러가 귀해지면서 패권이 연장도 되고 있고, 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뭐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공장 이제 안 짓습니다. 아무리 인건비 싸다고 해봤더니 팬데믹 때 공급 막 막히고 막 노조 파업하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 결국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걸 이제야 좀 뭐 깨달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노력은 했었지만 금융이 아니라 제조업, 미국에서 만들어 중국 같은 데 가지 말고 보조금 줄게. 그러니까 뭐 더 이제 미국으로 공장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 강달러로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소비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강달러니까 소비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지금 강달러로 뭐 이게 이제 나중엔 약달러로 분명 갈 겁니다. 리쇼어링이 약간 정리가 되고 뭐 미국에 들어올 기업이 확정이 되고 하면 나중에 그 만든 것들 뭐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만든 거를 수출을 해야 되면 강달러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때는 약달러로 가겠지만 현재는 강달러를 용인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자, 고금리가 아니라 중금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당한 중금리, 적당한 인플레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느냐? 미국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요, 금리를 확 낮춘다? 미국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 특히 중국까지 뭐 오만 나라들까지 다 큰 뭐 대출의 파티를 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금리, 미국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미국 빅테크만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입니다. 금리가 낮았다. 뭐 중소기업들, 뭐 망할 곳들, 뭐 좀비 기업들 다 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때는요. 근데 적당한 중금리면요. 빅테크는 대출을 늘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빅테크만, 대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뭐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출을 늘리면서요. 결국 이거 미국과 미국 빅테크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예로요. 최근에 한번 뭐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군 다 뭐 배도 새로 만들고 잠수함도 새로 만들어서 지금 뭐 현대중공 아니 그 한국의 조선업과 뭐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군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해군을 정비를 하고 배를 다 만들면서 그 안에 지금 AI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해상 패권까지도 AI를 통해서 장악을 하겠다. 뭐 많은 이제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금리를 통해서도 참 재밌는 사실이 미국 GDP의 한 70% 정도가 미국 소비에서 나오잖아요. 원래 소비 국가니까요. 근데 고금리에서는요, 부자들의 소비가 꺾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금리 가더라도 부자들이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그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중금리나 고금리 때도 본인의 부자들의 사실 대부분의 많은 자산들이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부자들의 소비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과 강달러와 중금리와 인플레의 혜택을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누리고 있다. 누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패권을 장악하고 급속도로 AI를 발전시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최근에 또 부채 한도 폐지를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상향하고 좀 대충 끝냈으면 좋겠는데 폐지를 실제로 트럼프가 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에 끝나길 바랄 뿐인데 자, 최악의 경우는요. 사실 트럼프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뭐 6월 넘어가고 8월 넘어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부채 한도 폐지가 뭐 결렬되거나 계속 뒤로 미뤄지면요. 뭐 디폴트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불장이 살짝 몇 달 뒤로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그건 정말 최악의 경우니까 그냥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을 드리고요. 아무튼 부채 한도가 폐지가 되든 상향이 협상이 되면 예전 말씀드렸지만 국채를 왕창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채 한도가 국채 그 한없이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유동성이 올라가는데 그 직후에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이제 국채를 많이 찍으면 국채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 별로 좋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약간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덜 떨어뜨리는 걸 용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납을 했다고 용인을 했다고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러니까 직후에는 약간 조정이 뭐 2, 3개월 정도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폐지가 뭐 딱 이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5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 이유인데요. 자,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결국 AI 투자를 확 끌어오면서 AI 패권, 전 세계적인 패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든 뭐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AI 쪽이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즉 비트코인을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뭐 100만 개 이상 사겠다. 안 사도 됩니다. 사면 감사한 얘기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도와줬던 적이 15년간 없었어요. 아직도 저는 잘 이게 적응이 되질 않거든요.
자, 직접 안 사줘도 되고 간접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AI에 투자하겠다. 뭐 사람들 유동성을 뿌리고 뭐 미국만 발전시키겠다. 아무튼 그들이 뭔가 유동성을 뿌려서 하는 데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 효과를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이게 원래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트럼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AI, 간접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수혜를 거두면서 저는 이 유동성의 힘을 25년 하반기 아마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상반기에 뭐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까지 모르겠지만 25년 상반기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24년도에 블랙락이 비트코인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간 이유,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뛰어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미국의 방향을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까만 게 그 금의 이제 운영 자산 및 뭐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그 1년간, 최근 1년간의 운용 자산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의 ETF가 거의 근 20년간 이뤄냈던 이 운용 자산 규모를요, 이 주황색 보세요. 거의 블랙락이 순식간에 거의 금을 따라잡을 기세로 1년 만에 쫓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정말 25년을 바라보고 급하게 준비해 왔음을 제가 뭐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년에 불장이 오는데요. 25년에 내가 ETF하고 준비를 하겠다. 아마 뭐 그렇게 잘 준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4년 1월부터 정말 급하게 뛰어왔구나. 이걸 행동을 보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또 발견을 한 건데, 자, 이게 금의 지금 운용 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ETF에. 자, 금의 운용 자산이 사실 거의 금값과 대체로 차트가 일치합니다. 비록 이제 뭐 최근에 금값을 보면 좀 더 뭐 올라 있는 경향은 있지만 아무튼 이게 금 가격과 금의 운용 자산 차트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게 저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와도 생각보다 일치하다는 걸 뭐 우연찮게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금의 운용 자산이 13년도 좀 전에 뭐 13년, 12년 말이나 이때쯤에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었죠. 운용 자산이 높다고 함은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금 가격이 올라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금의 인기가 치솟았다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좀 그 하락세를 맞이하고 인기가 없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아는 그 13년 말에 불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자, 금이 인기 있다가 금 인기 이후로 한 1년 정도 이제 인기가 없어질 즈음에 비트코인 불장이 왔다는 거죠. 또 우연찮게도 16년도와 17년도 딱 사이, 한 16년도 한 7월쯤에 이제 그 금의 운용 자산, 즉 인기가 많이 높아진 이후에 금이 약간 떨어지죠. 자, 이때부터 불장이 이제 찾아오면서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 17년도, 뭐 18년 사이에 있잖아요. 자, 또 한 번의 불장 언제 왔나요? 일단 금이 최고점, 최고의 인기를 찍어줍니다. 20년도에서 21년 사이, 20년도 7월 달에 금의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인기가 있었다가 훅 떨어질 때 이게 21년도 한 뭐 7월 뭐 이때쯤에 이제 좀 저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금이 인기가 있었던 이후로 약 1년쯤 뒤에 비트코인이 불장이 오더라. 제가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똑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갑니다. 이거 금이긴 하지만요. 올라갔다가 약간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확실하게 금의 운용 자산 규모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뭐 1호부터 1년 뒤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거의 뭐 4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의 운용 자산 규모, 즉 인기가 떨어지면 피터 시프, 금괴를 파는 이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요. 우리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아는 분임에도 이분의 직업이 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망해라 망해라 이 4년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이 인기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인기가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피터 시프를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본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결론에 한번 왔는데요. 진짜 불장은
유동성 발, 뭐 꼴뚜기나 망둥이도 튀어오를 때 나오더라. 지금은 유동성 발이 아니라고 했었죠. 최근 상승이요. 이게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라울팔의 이 까만색이 유동성이고요. 분홍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뭐 내년 1분기, 25년 1분기에 이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유동성 떨어지는 거 별로 뭐 비트코인에 좋을 건 없는데 라울팔은 이제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오른다 이렇게 표현은 해놨죠. 근데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유동성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폭발시켜 놨죠. 뭐 내년 1분기 뭐 유동성 2분기까지도 주춤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결국 미친 듯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4년마다 올라갔거든요. 이 까만색이 올라갈 때 결국 비트코인의 불장이 찾아오고 이 까만색이 또 올라갈 때 21년도 불장이 찾아왔었죠. 그래서 24년에 사실 뭐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 상반기에 뭐 살짝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승은 유동성에 의한 강세장이 아니라 비트코인 역사상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미국 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월가 덕분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까지 과거 15년간 있었던 모든 코인의 불장은 온갖 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이 유동성의 힘 하나로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한 확신이 크게 있지만 하반기를 기다려 볼만 할지 포기하실지는 각자의 검증, 공부, 숙제를 마치신 이후에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